일단 봐야 되는 거는 요 세 가지인데요. 얘는 그 프로그래머스에 나와 있어요. 일반 우리가 아는 펌은 반복문 쓰는 이 배열 내에서 펌은 반복문 쓰는 방법이었다면은 얘는 이제 향상된 펌은 뭐 포이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얘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이때는 이제 순회 가능한 요소를 써야 되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다면 여기 프로그래머스에서 자바 입문 이거 보시면 돼요. 포이치 이거 보시면은 방금 했던 내용이랑 동일한 게 들어가 있어요. 강의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쓸 거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이 추장 클래스랑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하는 걸로 대체를 좀 하겠습니다. 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얘네 이해를 해보세요. 따라하지 마시고. 인터페이스를 할 건데 제가 여기다가 8A 8N U 8 A9이라고 해야겠다. 이렇게 할 거고요. 8 A 2N U 8 AV 1.4표 AV 2.4표. 자, 이걸 실행을 하고 싶대요. 이게 실행이 되게끔 하고 싶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코드를 실행시키고 싶어요. 오류 없이. 당장 필요한 거 활 클래스 필요할 거고 또 활 클래스 필요할 거고 맞죠? 그리고 활 객체도 만들어야 되고 활 객체도 만들어야 되니까 이 두 가지는 필요하잖아요. 활 클래스랑 그리고 클래스 활 클래스 하나 있으면은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타입도 만들 수 있는 거고 객체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은 얘도 작동 버튼을 누르고 있고 얘도 작동 버튼을 누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뭐가 또 필요한 거예요? 이 작동 메서드가 하나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저는 void 작동이라고 이름을 할 거고요. 그리고 얘는 칼 클래스니까 칼 작동 이렇게 할게요. 이만큼 그냥 잘라내서 이렇게 해야겠다. 얘는 활 클래스니까 활 작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행하면은 문제 없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없으시죠? 그쵸? 자, 근데 저는 요거 하나 더 추가할게요. 무기 클래스를 하나 더 추가해서 이 안에도 이런 작동이라는 버튼을 하나 넣어 놓겠습니다. 뭐 딱히 지금 우리 코드에 있어서 변화는 없지만 그쵸? 이걸 좀 줄여놔야겠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놓을게요. 아니다, 이거 더 줄일게요. 그냥 한 줄에 좀 보일 수 있게 이렇게 해놓을게요. 뭐 모양만 달라진 거고 내용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자, 이런 상태인데 지금 얘는 그냥 뭐 무기 클래스 하나 만든 거고 빈 깡통 메서드 하나 만들어 놨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거 풀리네 이거. 그래, 이렇게 하고 싶어요. 자, 얘가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이건 이때부터는 이제 상속의 개념이 들어가야 해요. 얘가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칼이
무기가 아니고 활이 무기가 아니니까요. 어렵지 않죠 얘는? 칼이 무기가 아니고 활이 무기가 아니어서 얘가 뭐라 하는 거면은 칼이 무기면 되는 거고 활이 무기면 되는 거네요. 칼이 무기면 되는 거고 활이 무기면 되는 거네요. 뭘 안 하잖아요 그러면. 즉 이 두 가지 클래스를 무기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요거 아마 혜진쌤이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A, is, B 요거 보신 적 있나요? A는 B다. 얘가 부모 클래스가 될 거고요. 얘가 이제 자식 클래스가 되는 거죠. 기억 나실까요? 요렇게 배우셨나요 혹시? 얘가 상위 클래스가 될 거고 그 상위 클래스 안에 이런 이제 하위 클래스가 들어가는. 그러면은 이제 가능한 이유는 이걸 이렇게 나눠봤을 때 이 A 무기 1이라는 변수에는 나중에 무기 클래스로 만든 객체랑 연결을 할 거야. 맞죠? 근데 얘는 칼 클래스로 만든 객체지만 칼은 무기라고 해놨기 때문에 논리상 문제가 없는 거고요. 맞나요? 여기까지 뭐 문제 없으시죠? 칼도 마찬가지죠? 그쵸?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요. 자, 헬작동까지 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하나 더 써볼게요. 무기 클래스로 만들 A 무기 3 이렇게 해보죠. 총. 자, 그럼 지금 또 필요한 거 뭐예요? 총 클래스로 객체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 하나 있어야겠네요. 그러면 문제 없죠. 그쵸? 얘도 뭐 하나 더 써주기만 하면은 똑같잖아요 위에 거랑.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지금 예시를 3개로 들었지만 이게 뭐 한 3만 개라고 가정을 하고서 이해를 해주세요. 그냥 무기 클래스가 들어갈 변수들을 쭈루룩 다 만들어 놨을 테고 그 객체들을 이제 연결을 하나씩 시켜줄 텐데 이 객체들은 다 무기여야 이게 가능한 거고. 그쵸? 그리고 요 안에 있는 거, 이 안에 있는 거는 그냥 이 안에 들어있는 메서드들 한 번씩 다 실행을 시켜준 거고. 그쵸? 자, 이거를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모든 무기 작동 한 번에 그냥 하고 싶어요.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이런 방법을 쓸 겁니다. int i는 1부터 지금은 3개니까 3개 포문을 써서 만약에 i가 1이면 첫 번째 실행이 됐으면 a 여기 1점 작동 버튼 누를 거고 그리고 여기다가는 else if로 하죠. else if i가 이번에 2면 두 번째 돌았으면 a 무기 2점 작동을 하면 되는 거고 또 똑같이 3이면 이 녀석한테 일을 시키면 되겠네요. 그럼 굳이 이렇게 따로 안 눌러도 실행은 잘 돼요. 근데 이게 과연 좋은 방법일까요? 이게 과연 좋은 방법일까요? 지금 따로따로 3개 눌렀을 때랑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늘어났어요. 줄수가. 의미가 딱히 없는 것 같죠? 그죠?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렇게 연결을 다 시켜 놓은 다음에 알아서 다 작동이 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문제의 해결법이 아닌 거예요. 어차피 반복문으로 그냥 경우의 수 다 지정해놓고서 해줄 거면은 그냥 따로따로 누르는 게 훨씬 더 간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하는 거냐면 만약에 제가 이거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소스에다가 이그젠 왜 여기 뜨지? 뭐야 이거? 인트 n1은 10이고 n2, n3 20, 30 이렇게 있을 때 인트 array view 인트 해서 이렇게 n1이랑 n2랑 n3랑 담아서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들어도 한 번에 그냥 만들어져요. 그리고 포문을 이용해서 int i는 0부터 i는 array.length i 플러스 플러스 array의 i번째 출력 하면은 얘는 훨씬 더 쉬워 보이지 않아요? 그죠? 요소가 몇 개든 간에 그냥 알아서 출력을 다 해줄 거니까. 맞죠? 일단 얘를 향상된 포문으로 한번 고쳐보죠. 이 전에 그 했던 거. 얘는 지금 0부터 렌스 전까지예요. 왜냐면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할 거고 렌스 -1이 이 녀석의 마지막 요소의 인덱스가 될 거라서 이렇게 해놨는데 일단은 이 부분을 좀 고쳐야 됩니다. array 라고만 해주면 끝나요. 여기는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러면 요 array 안에는 지금 요소가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그죠? 10 들어있고 20 들어있고 30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첫 번째 요소, 이 array 안에 있는 첫 번째 요소가 n이 돼서 최초로 실행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요소가 n이 돼서 실행을 한번 할 거고요. 세 번째 요소가 n이 돼서 실행을 한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같아요. 이 녀석은 이제 순회 가능한 리스트 형식의 무언가가 컬렉션 형식의 무언가가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순회가 가능하다는 거는 얘를 한번 이렇게 스캔을 할 수 있는 인덱스로서 0번째부터 뭐 어디까지 이런 식으로 순회하는 거 저랑 아마 했을 텐데 기억나시나요? 배열할 때 순회하는 거, 이 첫 번째 요소부터 마지막 요소까지 훑어보는 걸 순회한다고 해요. 이 자리에는 순회 가능한 요소가 들어와야 되는 거고 이 순회 가능한 요소의 안쪽에 있는 이 첫 번째 요소부터 들어가서 실행, 두 번째 요소 들어가서 실행, 이런 식이에요. 구조는 이래요. 그러니까 얘랑 다르지 않은 거예요. 이 부분이 프로그래머스에 일단은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보시고요. 좀 더 스마트하게 돌 수 있어요. 얘는 굳이 이렇게 범위 지정 안 해줘도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요소가 몇 개냐에 따라서 반복문이 도는 횟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알아서.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이 처음 배열 이런 거 지금 보지 마시고요. 이런 거 여기 봐주시면 돼요. 자, 이거랑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들어놨던 이거랑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이거랑 지금 우리는 이 객체, 무기 세 종류가 있어요. 세 개의 이 객체들 안에 있는 작동 버튼을 하나씩 다 누르고 싶어요. 왼쪽 것처럼.
자, 여기다가 왼쪽의 상황을 적용시켜 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금 눈으로 한번 일단 고민 먼저 해보시죠. 네네. 오른쪽의 상황에다가 이 상황을 적용시키고 싶어요. 일단 뭘 하고 싶은지는 이해가 되실까요? 이 왼쪽의 상황 같은 경우에는 요소 안에다가 내가 뭔가를 이제 집어 넣으면 알아서 하잖아요, 얘는. 근데 이 오른쪽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거. 어쨌든 일일이 다 이렇게 일하는 녀석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러면 더 귀찮잖아요. 그죠? 얘는 알아서 하는 반면에 얘는 알아서 못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가 될 거고요. 이렇게는 안 돼요. 지금 좀 더 비슷하게 해보자면은 얘가 일일이 그냥 이렇게 실행을 하고 있는, 이게 이제 이렇게 올라와 주면 똑같아졌어요. 얘도 그냥 하나하나 실행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 실어서 배열에 담아서 이렇게 배열 요소를 알아서 순회하면서 출력을 하게끔 했다면 얘는 지금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일일이 다 실행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뭐 반복문을 통해서 한들 어쨌든 이거 else if로 다 묶어줘야 되는 건데, 그죠? 지금 필요한 게 뭘까요? 그럼 여기서 이 녀석이랑 비교를 했을 때 없는 거,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이게 지금 여기 없지 않아요? 그죠? 한번 만들어 보죠. 이 방법은 필요 없어요. 자, 제가 여기다가 칼 배열을 만들 건데요. 이렇게. 그럼 이 array라는 변수는 뭐랑만 연결하겠다는 거예요? 요소들이 전부 칼로 이루어진 계열이랑 연결을 하겠다. 맞나요? 그죠? 이거랑 같은 거잖아요. 얘는 지금 int만 들어갈 수 있는 배열이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 앞에 뭐라고 써줘야 될까요? 전부 다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상위 클래스인 무기라고 써주면 칼도 꽂힐 수 있는 거고, 활도 꽂힐 수 있는 거고, 총도 꽂힐 수 있는 거고, 맞죠? 이 배열 안에는, 이 무기 배열 안에는 얘도 들어갈 수 있고 얘도 들어갈 수 있고 얘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마치 이 녀석이 int라서 얘네들이 int가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무기로 만들어진 계열이라면은 무기들이 들어가면 되는 건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익스텐즈 했으니까. 익스텐즈 해서 칼, 활, 총이 무기다 라고 얘한테 인식을 시켜줬으니까 가능해지겠죠.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괜찮죠?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이제 객체를 하나 만들 거예요. new 무기 3개만 꽂아 볼게요. 이렇게. 이거랑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거 없어요. 지금 얘랑 일단 이 녀석은 뭐 필요 없는 거고,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좀 위로 올릴 거고, 이거랑 차이가 없어요. 지금. 근데 차이가 있다면 뭘까요? 굳이 따져보자면
지금 얘를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되게 간단하게 나올 건데, 얘는 총 3칸 뚫려 있는 거고, 여기 10 들어있고, 여기 20 들어있고, 30 들어있는 거죠. 즉 이 안에는 인트 값밖에 못 넣는 배열, 맞죠? 그죠? 얘는요, 그러면 얘는 3칸이라고 이미 얘기를 해놨고, 여긴 뭐 들어가야 돼요? 똑같이 0, 1, 2일 거고, 얘도 이제 0, 1, 2. 얘랑 차이점은 1번이랑 2번이랑 객체에 있어서 차이점은, 왜 객체라고 표현하는지는 아시죠? 둘 다 U를 통해서 만들었으니까. 얘는 인트 배열 객체, 얘는 무기 배열 객체라고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차이점은 이 인트 배열 객체 안에 이 자리에는 인트 요소가 들어갈 거예요. 값을 넣어줄 거예요. 대신에 얘는 어때요? 값이 들어가나요? 이 안에 값이 들어있을까요? 요 해당 자리 안에 이 왼쪽에 있는 뭐 10, 20, 30처럼 값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는 리모컨을 넣어줄 거예요. 즉 어레이, 요건 좀 겹치니까 이렇게 합시다. 무기들의 0번째 칸에는 A 무기 1 넣어줄 거고요. 1, 2, 3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얘가 알고 있는 거는 이 객체가 아니라 객체한테 넘겨받은 리모컨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 변수 안에는. 그죠? 여기서부터 넘어온 거니까 이렇게 값이 아닌 거죠. 얘는 값이 아니라기보다는 얘가 알고 있는 거는 이 해당 객체랑 연결된 리모컨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얘는 뭐예요? 칼 리모컨을, 얘가 되는 이유는 무기 리모컨으로 변경하는 게 안전하다 라고 자바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뭐라 안 하는 거죠. 저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거 칼 리모컨을 무기 리모컨으로 바꾸는 게 변경? 변경. 이게 지금 이것만 빠져도 뭐라 한단 말이에요. 얘는 당장 위에서부터 뭐라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얘는 더 이상 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대신에 이 칼이 무기다 라고 해주기만 하면은 얘는 무기로 이루어진 배열 객체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간단하게만 그려볼게요. 지금 현재 상황은 얘는 잠깐 끕시다. 지금 변수 3개 있고요. 무기 1, 2, 3 맞죠? 객체도 3개 있어요. 칼, 총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까지를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지금 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을 거고요. 해당 리모컨, 각각의 리모컨들을 이렇게 넘겨줬을 거예요. 저 네 번째, 5번째, 6번째의 상황이죠. 여기까지가. 그죠? 그 다음에 뭐 이 실행 버튼은 일단 건너뛰고, 지금 요거 여기 13번째부터 17번째 줄까지 상황을 그려보자면, 일단은 무기들을 밀어낸 변수 하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무기가 3개 꽂힐 수 있는 배열이 하나 있는 거네요. 이렇게요. 맞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는 하나쯤 해주고 있을 거고, 이렇게요. U 무기면 이렇게 컨트롤 할 수 있게끔 넘겨주는 거잖아요. 똑같잖아요, 위에 거랑. 대신에 모양이 좀 다른 거는 얘는 이 클래스를 보고 만든 거고, 얘는 이제 배열로서 무기가 들어갈 배열이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넣어주고 있는 게 과연 뭘까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상황은 이런 거예요. 좀 덜, 그래, 이렇게 해봅시다. A 무기 1이죠, 얘가. 이거 좀 씁시다. 이거는 좀 잘 봐야 돼요. 무기 1, 무기 2, 무기 3 이렇게 할게요. 얘네들 맞죠? 얘네들이 갖고 있는 거는 리모컨이고, 여기서 넣고 있는 자리는 뭐예요? 이건 뭘 뜻해요? 무기들 0 여기죠. 무기들 1은 여기죠. 무기들 2는 여기죠. 여기다 뭐 넣어주고 있어요? 이거 넣어주고 있잖아요. 얘네들이 리모컨들 넣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변수 안에 넣어주고 있는 게, 즉 이렇게 이렇게가 되는 거죠. 그죠? 이 방향으로 각각 이 해당 객체한테 넘겨받은 리모컨을 이 배열에다가 다시 꽂아 넣는, 얘는 이제 무기들 변수가 될 거고, 얘는 이 세상 객체가 될 거고. 그러면 이 배열 객체 안에 들어있는 요소는 다시 찾아가 보면은 얘랑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네요. 맞죠? 역으로 좀 찾아가 보자면 여기 두 번째 꽂혀 있는 거는 지금 이 활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고, 맞나요? 세 번째 꽂혀 있는 거는 얘는 총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타고 가보자면,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배열을 이용해서, 문을 이용해서 0부터 i는 무기들 점 렌스까지 했을 때, 무기 A 무기들 i 번째 A 무기점 작동 해버리면은 얘랑 다르지 않아졌어요. 이제 그잖아요. 얘랑 이거랑 대신에 차이점은 그냥 얘는 출력하는 거지만 얘는 이제 일해야 되는 그 객체 자체가 달라진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얘가 훨씬 더 나아 보이는데 어떠세요? 얘랑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이게 나았던 거잖아요. 이렇게 일일이 하는 거보다는 이렇게 배열에다가 담고 배열의 인덱스를 이용해서, 가능한 이유는 얘가 이제 0, 1, 2, 1 거니까 i가, 그러면은 여기서 0, 1이면은 0, 1, 2라는 건데, 그러면은 실행을 반복을 하면서 할 때마다 이 녀석의 정체가 바뀌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실까요? 요거 좀 중요해요. 요거 이 녀석의 정체가 바뀌는 거. 무기들 0번째면은 지금 얘가 나올 거고, 무기들 1번째면은 얘가 나올 거고, 무기들 2번째면은 얘가 나올 건데, 그거는 위에서 작업을 해주었기 때문이죠. 그쵸? 요 부분 중요합니다. 이 부분 요 한 3줄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총 2번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을 한 거랑 이렇게 담고서 한 번에 일을 시킨 거랑 똑같아요. 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이렇게 이제 지금 얘는 향상된 부분까지 써서 3번이 나왔지만, 만약에 없다 치면은 2번 나오는 거고, 얘는 일일이 출력을 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배열에다가 담아서 출력하는 거, 향상된 부분까지 쓴 거고요. 얘는 이렇게 작동을 시킨 거, 그리고 배열에 담아서 작동시킨 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차이가 생기는 거지만,
얘는 정수값을 담아서 그렇게 뭐 거부감이 좀 없었다면 얘는 리모컨을 담아서 그때그때 이 변수의 정체를 다르게 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좀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본질은 똑같아요. i 값이 변화함에 따라서 일하는 대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얘는 첫 번째 이 반복문이 돌 때는 무기들 0번째면은 얘가 일할 거고, 그죠? 그러면은 이 녀석이 여기 꽂혀서 한번 실행, 그리고 두 번째 돌 때는 얘가 1일 거니까 이 녀석이잖아요. 그럼 얘가 여기 꽂혀서 실행하면은 활작동이 나올 거고요. 그죠? 얘가 만약에 뭐 2번이라면 얘가 이번에 A 무기가 돼서 실행을 할 거고, 여기까지는 사실 준비예요. 이게 본편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배열을 어떻게 써서 이제 어떻게 써야 조금 더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게 본편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해 안 가는 게 있으시면 저한테 따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거를 좀 한눈에 볼 수 있게 하고 싶은데, 이거 지우면 안 되는데. 아니, 됐다. 자, 여기서 이 상황에서 무기 클래스의 역할은 뭘까요? 이 녀석의 역할, 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코드 내에서 무기 클래스의 역할이에요. 클래스. 얘 왜 썼어요? 무기 클래스 왜 썼죠? 이 무기 클래스는 나머지 클래스들을 하나로 묶어주기 위한 최상위 개념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거? 만약에 이 무기 클래스라는 게 없었다면 얘네들은 다 따로따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이 앞에 타입도 지금 다 칼, 뭐 활, 총 이런 식으로 해서 통일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이게 안 먹히는 거죠. 무기들 배열에 담을 수가 없어요. 이러면 왜냐면 다 무기가 아닌 거니까. 이러면 이해되시나요? 이거 하나의 개념으로 묶기 위해서 좀 커다란 개념을 만들어 준 거죠. 얘는 저는 한 가지 배열에 담아서 얘네들을 컨트롤하고 싶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무기 클래스가 왜 존재하는지는 아시겠죠? 그러면 작동 메소드는 왜 필요해요? 이거 왜 필요해요? 작동 메소드 왜 필요해요? 무기 클래스 안에 작동 메소드, 이거 뭐 안에 아무것도 없는 빈 깡통인데? 이거 지우면 안 돼요. 정말 쉽게 이해를 이제 좀 해보자면 간단해요. 무기 안에는 공격이라는 메소드가 있대요. 자, 칼, 총 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그냥 이거는 뭐 클래스고 뭐고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모양만 보세요. 얘는 칼, 활, 총이 무기처럼 되고 싶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요 안에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모양이 비슷해지잖아요. 자, 반대로 칼, 활, 총이 무기처럼 되고 싶대요. 그럼 이번엔 어떻게 하면 돼요? 칼, 활, 총이 무기처럼 되고 싶대요. 그러면 모양 똑같아졌죠? 이 개념이에요. 그냥 이 작동 메서드가 필요한 이유는, 보세요. 지금 칼 안에 작동이 있고 활 안에 작동이 있고 총 안에 작동이 있어요. 지금 상황을 요 방금 했던 걸로 표현을 해보자면은 이 안에 작동 들어있는 거고 이 안에 작동이 있는 거고요. 이 안에 작동이 이렇게 있어요. 대신에 무기 안에 작동이 없대요. 그럼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얘가 뭐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칼이 무기가 돼야 이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맞죠? 요 세 가지. 이 행위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칼, 활, 총이 무기처럼 보여야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무기처럼 되기 위해서는 이거 다 빼야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작동 버튼을 다 뺏긴 거예요. 잃어버렸어요. 이 칼, 활, 총이 무기처럼 보이기 위해서 작동 버튼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버튼 한 개짜리가 0개짜리처럼 되고 싶어서 버튼 하나를 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실제로 이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버튼이. 근데 이제 상황이 좀 달라요. 다시 살려놨어요. 잘 보세요. 이 안에는 작동 버튼이 원래 있고 무기 안에도 작동 버튼이 있네요. 지금은. 그죠?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 칼, 활, 총이 무기가 되면서 잃어버리는 버튼의 개수는 없죠. 왜? 이미 모양이 맞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미 모양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안 해도 되는 거죠. 버튼을 잃어버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모양이 똑같으니까. 아까처럼 칼이 무기처럼 보이기 위해서 뭔가 안 해도 되잖아요. 지금은. 그죠? 그래서 이 작동 메서드가 무기 클래스 안에서 필요한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보자면은 이제 나머지 클래스의 작동 버튼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가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모양 정도는 맞춰줘야 된다 까지가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이 무기 클래스 안에 있는 작동 버튼은 완성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이 녀석은 완성품이에요, 아니면 미완성품이에요? 이 무기 클래스 안에 있는 작동 버튼을 내가 쓰려고 만들어 놓은 건가요, 이거? 아니죠. 나머지 클래스들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얘는? 그럼 완성이네요, 얘는. 그러니까 이 안에다가 내가 뭐 이렇게 뭐 어쩌고저쩌고 썼대요. 이렇게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왜 의미가 없어요, 얘는? 이 안에 내용을 써봤자 어차피 자식 클래스 차원에서 오버라이드 했으니까. 덮어쓰기 개념 배우셨죠? 태진쌤한테. 오버라이드 상속할 때 부모의 이 능력 중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은 바꿔서 쓰는 거, 오버라이드. 그럼 여기다 써봤자잖아요. 이 구현부 안에 써봤자잖아요. 요 메서드를 쓰고서 메서드명 옆에 나오는 요 중괄호 안쪽에다가 우리는 이렇게 기능을 넣어주는데, 얘는 이제 구현부라고 해요. 함수 바디, 함수 몸통. 구현부 안에 아무것도 안 써도 상관이 없는 거죠. 왜? 어차피 자식 클래스 차원에서 알아서 할 거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안쪽에다가 구현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써놓는단 말이에요. 이건 왜 두 개냐? 구현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써놓는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대로 완성이니까. 얘는 기능에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작동 클래스, 다시 작동 버튼은 모기 클래스에 있어서 기능용으로 쓴 게 아니라 이 자식 클래스들 때문에, 이 자식 클래스들의 버튼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메서드니까. 그래서 보통 이렇게 써놔요 정말로. 문제는 뭐냐면 이거 안 읽어요. 구현하지 말라고 이렇게 써놓으면은 안 봐요 꼭 사람들이. 그래서 쓰는 게 추상이에요. 그래서 쓰는 게 추상 추상 앱스트랙트의 개념인데, 얘는 손을 못 대게 하고 싶어요. 목적은 이래요. 왜냐면 손을 대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어차피 여기서 다시 오버라이드해서 쓰고 있는데 굳이 얘는 손을 대면 안 돼요. 앱스트랙트 라고 하면은 당장 뭐라고 할 거예요. 이 녀석을 추상 클래스로 추상 메서드로 만들어 주려면 앞에 이렇게 abstract라는 키워드를 넣어 주시면 되는데, 이 abstract 메서드는 함수 body, 즉 구현부를 가질 수가 없어요. 이 안에다가 뭐 어떤 이제 구체적인 기능을 써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구체적인 기능을 써줘야 되는 건데, abstract이기 때문에 얘는 이 기능을 안에다가 못 만들게 막아 놓은 거예요. 그러면 얘는 무슨 뜻이에요? 그냥 사람 말로 해보자면은 건들지 마세요 이거. 얘는 기능이 필요 없는 메서드니까 안 건드려도 돼요 라고 남들한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 당장 지금 요 중괄호가 없으니까 뭐 당장 뭔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얘는. 그죠? 여기서 이제 하나 더, abstract 메서드, 즉 추상 메서드를 하나라도 가지는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가 되어야 해요. 그러면 뭐라 안 하네요. 끝났어요. 이게 추상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추상은 그 OOP 개념 할 때, 그러니까 Object Oriented Programming, 객체지향 언어의 특징 중에 뭐 추상화 있고 뭐 캡슐화 있고 뭐 상속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한번 찾아보셨을 거예요. 제가 분명히 언급했어요. 이거 OOP 특징 같은 거 찾아보시면 그 중에 추상화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추상이랑 이 추상은 다른 겁니다. 얘는 그 이제 진짜로 추상적인 뭐 구상적인 뭐 이런 거 할 때 그 추상인 거고, 그 여기서 말하는 추상화는 뭐냐, 속성을 뽑아올 때 그 추상을 얘기하는 거고. 아무튼 자, 그러면 앱스트랙트를 붙이면 좋은 건가요? 지금 이 작동이라는 메서드에 있어서 앱스트랙트를 붙여서 이 무기라는 클래스도 앱스트랙트 클래스가 됐어요. 추상 클래스가 됐고 추상 메서드가 됐어요. 이거 과연 좋은 걸까요 이게? 이거는 사실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좋지 않은 상황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없다면 얘는 이 안에다가 뭔가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해놓으면은 여기 뭔가 뷰, 무기 뭐 이런 거 가능해지는 거고. 그렇잖아요. 이 뭐 객체도 만들 수 있고, 이 클래스로 객체도 만들 수 있고, 뭐 다른 기타 활동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여기다가 앱스트랙트를 붙여주시면 그냥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 abstract라고 붙여놓은 이상 얘는 뭔가 만들려고 설계된 클래스가 아니기 때문에 막아요 얘는. 그래서 얘는 뭐냐면 기능을 이렇게 써야 맞는 거잖아요. 기능을 제한해 놓은 거예요. 문법으로서 문법으로 기능을 제한한 겁니다. 뭔가 더 좋아진 상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자유를 뺏은 거예요. 그냥 이 안에 내가 뭔가 더 설계를 하고 내가 구현할 뭐 무언가가 있었다면은 그걸 그냥 문법적으로 막아놓은 상황이에요 지금. 대신에 다시 기능적으로는 안 좋아졌지만 반면에 이제 의도적으로는 좋아진 상황인 거죠. 기능과 의도를 잘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기능은 막혔어요. 왜냐면 구현 자체가 안 돼요 지금. 대신에 의도는 정확히 전달이 됐죠. 건들지 마 라는 거니까요. 이해되시나요? 무조건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목적에 맞게, 아 얘는 그냥 리모컨 버튼용이고 이거는 뭔가 만들려고 하는 클래스가 아니기 때문에 앱스트랙트 클래스 또는 뭐 앱스트랙트 메소드로 만들어 줘야겠다, 이거는 그냥 건들지 마 라는 의미적인 거지. 다른 사람한테 이거를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개발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뭐 만드는데 뭐 누가 뭐라 한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내 마음대로 쓰면 되는 거니까. 대신에 일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남들이랑 같이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남들이랑 같이 일을 하게 될 건데, 이렇게 써놨는데 이제 내 후임이 와가지고 이 안쪽을 하루 종일 왼종일 그냥 이 안쪽만 팠대요. 이 안쪽만 내가 오늘 하루 개발을 했대요. 한 8시간 동안 여기만 뭔가 기능 추가를 했대요. 그러면 당연히 혼나겠죠. 왜? 어차피 밑에서 다 오버라이드 했는데 이 안쪽은 쓰나 마나인데. 이런 걸 막으려고,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건들지 마 라고 해놓는 게 추상의 개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일단 한번 끊고 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